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19년 전기기사 실기 1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년도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게 나왔고요. 과연 19년도에는 어떤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단상면허기 2대를 V결선하여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V결선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V결선 여기다가 V결선하게 되면 루트 3 곱하기 몇 대 용량? 한 대 용량이죠. 출력이 왜냐하면 V결선이라는 것은 몇 대 갖고 하는 거예요? 2대 갖고 하는데 출력은 한 대 용량에다 루트 3만큼 나온다. 2대 용량이 다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출력, 역률, 효율, 전동기 할 때 변압기 몇 대? 2대가 아니라 한 대 용량을 구하라. 그럼 뭐 여기서 또 변압기 표준량 이렇게 줬어요. 아유 주면 감사하죠. 자, 들어가도록 하게 되면 어차피 한 대 용량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보면 11kW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변압기 2대가 운전해서 발생할 수 있는 출력이 11kW야. 거기서 한 대 용량이니까 여기서 한 대 용량은 그죠? 한 대 용량은 몇 킬로와트? 11kW. 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역률이 얼마죠? 역률이 여기 보면은 한 대 용량이니까 역률이 0.85, 0.8. 왜냐면 KV를 물어봤으니까 0.8에다가 효율이 얼마예요? 여러분들 그 헷갈리는 게 있는데 보통 이제 여러분들 효율을 나누는 데가 있고 곱하는 데가 있어요. 기억나세요? 우리 보통 출력을 구할 때 효율은 대부분 어떻게 하죠? 나누죠. 근데 효율을 곱하는 데가 있어요. 9.8 QH에다가 효율을 곱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뭐죠? 수력발전소에서 수력발전소에서 출력 구할 때 요 하나만 보통 효율을 곱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이제 전동기 같은 경우는 전기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그렇죠 바꾸는 거잖아요. 전기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꿨을 때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야. 그럼 그 효율을 고려해서 공급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효율을 나눠줘야 돼, 웬만하면 다. 근데 지금 얘는 발전소의 출력은 그래요. 뭐 우리가 뭐 물의 에너지라고 합시다. 물의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거냐. 그럼 물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다 바뀌냐? 효율만큼 바뀐다는 거죠. 이게 유량이잖아요. 이게 유량이고, 이게 뭐예요? 낙차잖아요. 그러면 유량과 낙차에다 9.8 곱하면 이게 다 출력으로 바뀌나? 그게 아니지. 효율이 얼마냐? 효율만큼 출력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요 새끼만 뭐 한다는 얘기야? 수력발전소의 출력 구할 때 요 한 놈만 곱하고 나머지는 다 뭐 한다? 나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 주의하시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얘가 효율이 0.85 그런 다음에 바로 루트 3 나누면 되죠. 그죠? 그럼 여기서 바로 루트 3 나눴더니 얼마? 여기서 뭐 그냥 이렇게 구할 필요도 있고 이렇게 16.18을 루트 3 이 상태에서 루트 3 나누면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루트 3. 루트 3이니까 9.34가 나온다. 여기서도 얘가 9.34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선정하라고 그랬죠? 선정했으면은 여기서 10짜리 선정. 그래서 답은 10kV가 되는 거죠. 항상 대괄호 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변압기 용량 계산할 때 어떤 게 있냐면 잠깐 팁 하나 드리면 어떤 게 있냐면 지금처럼 선정하는 말이 없어요. 이렇게 선정하는 말이 없고 그냥 용량을 구하시오 이런 말이 있어요. 용량을 계산하시오. 이럴 경우에는 그냥 여기 나온 값만 써도 돼요. 선생님 표준값을 써도 계산값 쓴다 표준값을 써도 되나? 예,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계산하시오, 구하시오. 근데 표를 주면 무조건 계산하시오 했는데 표를 주면 무조건 표를 우선시해서 답을 표에서 선정해서 써야 됩니다. 만약에 안 줬을 때는 계산값만 써도 돼, 답이 된다. 근데 만약에 표를 안 주고 선정하시오 그러면 표준값을 무조건 선정을 해야 됩니다. 표를 안 주더라도 지금은 줬기 때문에 그런 것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된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제가 5개를 드릴게요. 생각보다 많이 나오죠 이런 문제 유형이 그죠?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어디랑 연결돼 있죠? 9.8 QH 그죠? 그래서 출력 구할 때 P는 했잖아요. 9.8에다가 QH 출력 구할 때
빨리 줄게요. 뭐 펌프 출력 구할 때 9.8에다가 QH 한 다음에 효를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만약에 이렇게 킬로와트가 나오면 이걸 이용해서 또 V결선을 했을 때 한 대 용량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얘랑 또 연관돼서 물어봐요. 그죠? 두 가지 형태로. 별 5개를 드립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이런 유형은. 자, 이번에는 2번입니다. 이번에 이제, 말단의 지형률이 지상역률 0.8. 3상에 말단 집중부하가 있다. 이게 여기 딱 읽은 순간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 두 가지가 있거든요. 말단 집중부가 있고 균등바가 있어요. 떠오르시나요? 그럼 아무 말이 없으면 우리가 어떤 기준이에요? 말단 집중부가 이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왜냐면 전기를 공급하는 VS가 있어요. VS에 전기를 공급을 해? 그럼 여기서 이렇게 끝에 부분에 부하가 이렇게 집중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말단의 부하가 집중된다라고 해서 말단 집중부하가 일반적인 부하예요. 근데 가끔 간연대에 뭐가 있었냐면 균등부하를 한다. 그러면 보통 전압강을 일러서 이렇게 IR이잖아요. 삼상일 때 물론 단상 이선식 때 이 IR일 거고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균등부하다. 균등부하는 전압강가 얼마큼 작아지죠? 2분의 1 되잖아요. 이렇게 2분의 1. 이게 간연대에 우리 풀고 왔어요. 지금 앞에서. 기억이 여러분들 못 하시는 거야. 전선의 전압강을 구할 때 R은 로우의 A분의 L 이걸로 구했잖아요. 그리고 말단부하가 아니라 균등부하였다 라고 했었잖아. 그때 전압강 얼마? 2분의 1 나눴잖아요. 곱했잖아. 그래서 전압강을 했더니 86.6이 나와서 그런가요? 110에서 220에서 이거 빼줬잖아. 전압강을. 하여튼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죠? 그 기억을 하신 분들은 집중 있게 푼 거예요. 여러분들 실기는요, 건성건성 보면 안 돼요. 필기는 어차피 4개 중에 하나 답이야. 하다가 짜증나면 외우면 돼, 그냥 답만. 근데 실기는 안 그래요. 근데 희한한 게, 건너뛰면 그게 나와. 요거 아예 대충 했는데, 갑자기 여기에 뭐냐면, 말단 집중부가 아니라 균등부가 나왔어. 똑같은 문제인데. 이러면, 순간, 말단부였나? 집중부였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 말이 없어. 삼상이 있다. 평형 삼상이 있다. 말단부하가 균등부하는 없어. 왜 없지? 근데 여기서 혼동이 오는 거예요. 균등부를 하게 되면 내가 2분의 1 작아진다 그랬고 전압가가. 그렇죠? 말단 집중부하는 아무 말이 없으면 말단 집중부하가 기준이니까 아무 말이 없으면은 그냥 말단 집중부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집중력 싸움이에요. 그래서 간연도를 최소한 3번 이상, 몇 번 이상? 3번 이상 풀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를. 그래도 실수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들 잔소리하는 게 뭐냐면 실기는 새로운 문제를 맞춰서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간연도 문제 갖고 싸움을 하는 거야. 단 그 간연도 문제를 풀 때 실수를 안 하고 하는 사람이 합격이에요. 그 차이예요. 물론 20년치를 간연도로 봤어. 10년치를 간연도로 봤어. 근데 아무래도 20년치 간연도를 본 사람이 폭넓게 봤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다양성, 포괄성 때문에 확률적으로 높죠. 그래서 보통 20년을 보내요. 근데 10년을 본 사람들은 좀 좁게 봐요. 그럼 누가 합격이 없냐?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가 말하는 건 누가 합격이 없냐? 20년을 3번 이상 봤어. 그럼 합격률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10년을 3번밖에 안 봤어. 합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포괄성 때문에. 그러면 결국 시간과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시간이 많아서 계속 반복해서 막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20년 정도 되는 간연도를 한번 3번 이상 보는 게 또 좋긴 좋다. 근데 그게 시간 싸움이에요. 기본서도 해야죠. 기본서를 알아야 간연도를 아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기본 내용도 모르고 간연도 이걸 딱 푼다? 너무 힘들어요. 그건 암기를 억지로 하다 보면 여러분들 금방 까먹어요. 약간 이해를 하고 그렇게 외워야 오래 가잖아요. 그래서 결국 시간이 많냐 안 많냐,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할 수 있느냐, 그거 갖고 결정이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간연도는, 단순히 그만할게요. 간연도는 뭐다? 새로운 문제를 맞히는 것이 아니라 간연도 문제를 최대한 실수하지 마라.
늘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이걸로 가면 돼요. 아무 말이 없으면은 무슨 부하? 말단 집중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학가가 이는 공식이 뭐 있죠? 이는 중거에서 받은 게 있었고 여기에 뭐였죠? 3상이니까 루트 3에다 i에다가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 여기 있었고 또 뭐가 있었죠? v분의 p에다가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가 된다. 이 세 가지 공식에서 잘 보셔야 돼요. 전력은 얼마냐? 여기 보게 되면 6600에서 600이네요. 그러면 준 거는 6600 받은 거 6000이니까 전압가가 몇 볼트? 600볼트. 얘 전력, 저항, 리액턴스 줬고 역률 0.8이면 코사인 세타 0.8이니까 사인 세타 0.6.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러면 전압가를 요거 빼준 거 얼마예요? 600이 되겠죠. 600은. 그죠? 항상 기준은 여기 V라고 돼 있는데 무슨 전압의 기준이다? 준 거 받은 거. 항상 제가 그랬잖아요. 준 거 받은 거. 에이, 여러분들 이게 헷갈리면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친구가 돈을 빌렸어. 100만 원 빌렸어. 그래. 3일 있다 준대. 3일 있다가 전화 온 거야. 야, 돈 붙었다. 감사하죠. 이자도 안 받도. 안 받지만, 사실 요 새끼 이거 줘야 되는데, 딱 3일 있다가, 야, 통장에 돈 넣었어. 기분 좋죠. 이자 안 받더라도. 그래. 통장을 딱 봤더니 95만 원이야. 이씨. 내가 받은 게 95야. 전화해서. 야, 인마 5만 원 왜 안 보내? 인마 이자 빼더라도. 친구가. 아니야, 나 100만 원 보냈어. 내 통장에 95야. 난 100만 원 보내. 은행 수수료인가 봐, 5만 원. 뭐 개벽다고요? 100만 원 보내. 난 100만 원 보냈다니까? 은행에서 물어봐, 은행에다가 5만 원 받으려면. 단절. 너하고 더 이상 안 만나. 이렇게 되잖아. 내가 받은 게 100에 95예요. 95잖아. 그 내가 기준이지 걔가 기준이 아니잖아. 지금 시험 문제 내가 기준이라 항상 받은 게 기준이니까 그래서. 응? 받은 전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얼마 받았어요? 6천이니까 부하측 전압, 수선단 전압. 그 다음에 P값이고 그 다음에 정이 얼마? 1.4 플러스 리액턴스가 1.8 그 다음에 사인 세타가 얼마예요? R 플러스 X가 1.8이고 탄젠트는 뭐예요? 코사인의 사인이죠? 코사인 사인이니까 코사인이 0.8 사인이 얼마? 0.6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죠.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먼저 한 다음에 여기 올라가면 요거 값이죠? 그래서 P는 어떻게 하면 돼요? P는 요거 별 표시라고 한다면 P는 별 표시가 일로 오고 그죠? 600에다가 곱하기 6000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문제 풀 수 있다. 요건 뭐 기본적인 수학이니까 이렇게 풀면 될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거 요거 전압강화 공식은 제가 별 몇 개 드리냐면 요건 별 전압강화 공식이 생각보다 약간씩 유형이 차이가 있죠. 그래도 제가 별 4개 드립니다. 4개. 스폰 네트워크 공식 별 3개 드릴게요. 별 3개. 그림을 보고 뭐냐 스폰 네트워크 방식. 자, 이거 네트워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변전수가 이렇게 있어요. 변전수가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받아서 제가 2개만 그릴게요. 이렇게 변압기가 있고 2차 측을 여기를 이렇게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2회선에서 받아 2회선에서 받아서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스폰 네트워크 방식에 대한 차단기가 들어가고 변압기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2회선을 동시에 받아서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 스폰 네트워크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2회선 이상.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3회선으로 돼 있을 거예요. 3회선. 전에 간연도에. 3회선은 3회선. 최소 2회선 이상이니까. 그래서 2회선 이상을 받아서 공급한다. 만약에 1호사다. 1호사면 얘도 1호사예요. 그래서 여기부터 이렇게 그릴까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를 다 공유하는 거죠. 이렇게 공유해서 여기다 변압기 이렇게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공유해서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만약에 이쪽 라인이 죽으면 이쪽 라인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무정전 공급이 가능하다. 항상 이럴 때는 길게 할 때는 앞뒤가 따는 게 아니라 키워드 3글자 4글자입니다. 무정전 공급.
그 나중에 무정지된 건 뭐예요? 나머지 살 붙일 수 있잖아. 그 다음에 배전, 정지, 복구, 변압기 2차 탄력, 즉 2차 측의 차단이 자동으로 열린다. 2차 측의 차단 개방 투입이 자동으로 복구 차단된다. 또 보수 점검할 때도 무정전 상태에서 보수 점검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무정전 공급이 그래서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부하에 이쪽이 만약에 부하가 많이 걸렸어. 그럼 끌어다 쓰면 되겠죠? 그래서 적응성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 가지만 쓰면 세 가지 쓰면 되는데 무정전 두 개. 근데 자동으로 투입 차단. 그다음에 적응성, 부하에 대한 적응성. 그래서 이렇게만 딱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한꺼번에 다 외우려고 하니까 암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키워드. 자, 4번 갑니다. 그래서 간연도에는 스폰 네트워크 방식의 장점을 쓰는 게 있는데, 근데 어디 간연도에 보면은 이제 스폰 네트워크 방식의 이제 변압 용량 구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변압 용량 구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다음에 그림 보고 이름 쓰는 거.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 4번. 요거는 이제 제가 요거는 제가 별표시 3개 드릴게요. 3개. 물론 이제 똑같이 나온 건 아니고 약간 변형, 수평면조도 이런 게 변형해서 나온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평면조도 워낙 중요하죠. 아마 여러분들 조명에서 이제 번데기가 있고요. 지금처럼 수평면조도는 코사인 세타 이렇게 요 두 가지가 아마 조명에서 가장 나오는 부분이 아닐까. 자, 먼저 강도 I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광속 F를 줬어요. 그 다음에 완전 확선정이 조명 설치가 되어 있고 계산하시오 이렇게 돼요. 조명기 전광 1850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I는 기억나세요? 입체 각당에 대한 광속을 얘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제 F를 구하려면 뭐 이런 것도 있죠. 4파이 I를 구하는 게 있어요. 또는 파이 제곱 I를 구하는 게 있고 파이 I가 있는데 여기에 보통 이제 뭐죠? 구강원이죠. 구강원. 그죠? 이건 원통 강원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여기서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만약에 이걸 구하고 싶어. 여기서 I는 4파이분의 F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근데 요거는 이제 입체각당이에요. 입체각당. 입체각당에 대한 광속 I가 되는 거고 요거는 그냥 광속에 의해서 I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어떤 걸로 구하는 게 돼요? 이 오메가는 어떻게 하죠? 원래 이 오메가는 2파이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걸로 구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걸로 구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로 구하지 말고 그냥 어차피 얘가 완전 확선성이라고 했으니까 구강원이 되겠죠. 구강원. 구강원은 4파이 I니까 I는 4파이분의 F 얼마죠? 18,500. 이걸로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는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요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강도는 이렇게도 구할 수 있고 이렇게도 구할 수 있고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걸 구하면 돼? 4파이분의 F로 구하는 게 낫다.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평면 조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아까 똑같이 8, 6, 요거 10이죠? 6, 8, 10. 이렇게 코사인이니까 코사인은 10분의 6이니까 얼마예요? 0.6이죠? 그래서 여기 0.6이죠? 그래서 L제곱 I의 10의 제곱에 I 값 구했고 10분의 6 해서 0.6 해서 8.83 럭스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간연도에는 이렇게 준 경우도 있고 조금 길게 들어가면 이제 이런 문제도 있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수직면 조도를 구하라. 수직면 조도는 어떻게 구하죠? L 제곱의 I에 뭘로 구하죠? 그렇죠. 사인 세타를 구하죠. 또 뭐도 있었죠? 법선 조도를 구하라. 법선 조도 어떻게 구하죠? 글씨가 조도. 요거는 L 제곱의 I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 이 벽이 이렇게 있죠, 벽. 그 벽을 기준해서 이 빛이 이 벽을 때리고 다시 올라가죠. 이걸 갖다 우리는 법선조 들어가는 거고, 맞고서 안쪽으로 몰리는 거, 중심으로 향하는 것을 이제 수직면조 들어가고, 맞고
위로 올라가는 것을 수평면조다. 수평면조다 이유가 뭐예요? 이 벽하고 얘하고 수평이 되는 거죠. 이 빛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빛이 여기를 때려서 타고 올라간다는 거지. 그러면 이 벽하고 뭐예요? 수평이잖아. 그래서 수평면조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직이 아니라. 근데 얘가 벽을 때려서 가운데 와버렸잖아. 그럼 얘하고 뭐야? 수직이죠? 이 벽하고. 그래서 항상 벽면이 기준이야. 단지 요게 코사인 세타가 되고 얘 사인 세타인데 얘하고 얘하고 억각이잖아. 얘하고 얘하고 억각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걸로 구하는 거죠. 10분의 6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혹시 알 수도 있고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넘어갑니다. 5번은 이제 주 교수님하고 같이 이제 들으시면 되고요. 자, 6번입니다. 6번은요, 여러분들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6번 문제는 제가 별표 5개를 드릴게요. 5개를 드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를 부하를 동시에 줬어요. 동시에. 하계부와 에어컨, 동력부와 냉방이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계부하고 동계부와 죄송합니다. 동계부와 동력부는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얘가 하계부하가 뭐라 그럴까요? 에어컨이고 동계부하가 뭐 난방기구라고 할까? 하여튼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하계부하고 동계부하가 동시에 줬는데 이걸 고민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냥 동력부하다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걸 공식으로 하면 돼. 단지 근데 아시겠지만 하계부하고 동계부하를 동시에 돌지는 않잖아. 그래서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동시에 돌릴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론적으로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우리 집에 어르신이 살잖아요. 집에 어르신이 사는 사람들은 에어컨을 틀어놨지만 밑에 보일러도 틀어요. 신이다고 하잖아, 밑에가. 아니면 젊으신 분들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르신을 모셔보신 분들은 에어컨을 틀지만 에어컨이 시원해서 좋지만 한다이에 또 방 찬 건 안 돼. 그러니까 보일러도 튼다니까요. 죄송합니다. 이건 일반 사람 잘 이해가 안 가요. 저도 집에 이제 어르신이 계시니까 아는 거예요.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하계부하고 동계부를 동시에 돌리진 않잖아.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기준이야. 이럴 때는. 그래서 하계부하가 140이고 동계부가 60이니까 누가 더 커요? 하계부하가 더 크니까 큰 걸로 해서 변압기 공량을 한정해야 돼. 그럼 동계부 할 때 하계부 안 틀 거 아니에요. 겨울에 에어컨 안 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둘 중에 큰 놈의 기준이기 때문에 어차피 변압기 용량을 구하셔라고 하면 이제 합성 최대력이 되죠. 합성 최대력을 0률로 나눠주면 돼요. 효율 나오면 효율 나눠주면 돼요. 이게 이제 변압기 용량이죠. 그 다음에 합성 전력은 개별 최대 전력이니까 각각의 설병량에다가 수용률을 각각 곱해서 더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0률하고 코사인 세타 효율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250에 때 수용이 0.5 곱해서 더했고 전등은 100에다 0.7 얘가 더 크니까 140, 0.8 그래서 1.35고 부등률이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여기 부등률 들어가야 되죠. 큰일 날 뻔했네. 예. 부등률 들어가야 됩니다. 부등률 들어가고 그 다음에 0률이 얼마? 왜냐하면 얘가 KV니까 0.9가 되겠네요. 그랬더니 여기 1.15는 뭐니? 이것 때문인 거죠. 15%의 여유를 준다라고 했으니까 1.15. 근데 어떤 책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한 다음에 더하기 1 더하기 뭐 15%니까 0.15 이렇게 된 경우도 있죠. 곱하기죠. 곱하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걸 어디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돼 있고 이럴 때는 가로 열고 1 더하기 0.15 이렇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0.15 이렇게. 근데 결국 이렇게 그럼 여기에다가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하느니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1.15 곱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책 표현마다 달라요. 그래서 여기 이 놈을 다시 한번 얘기지만 1 더하기 0.15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되고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은 없다. 그래서 290.58 여기 표준값 좋죠? 그래서 300kV를 선정하면 됩니다. 여기서 요것만 안 써도 돼요. 그냥 사실은 290.58 그냥 300kV 이렇게 써요. 선정이란 말은 안 써도 돼요. 선정 안 써도 됩니다. 중간 단위 이거 안 써도 됩니다. 사실은 최종 것만 단위 써도 돼요. 반드시 대괄호로. 자 이제
진공차단기입니다. 요거는 진공차단기는 제가 별표시 제가 하나 드릴게요. 하나. 진공차단기에 대한 장단점, 특징 이런 거 나온 경우는 없습니다. 보통 이제 진공차단기에는 서집스기와 관계된 건 있었지만 진공차단기 이 특징을 아마 쓰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필기에서 어디서? 필기에서 진공차단기에 대한 거기 보면 특징인가 장단점이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건데 아마 여러분들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얘는 수명이 길어요. 그 다음에 보수가 간단합니다. 수명이 길다. 그 다음에 보수가 간단하다. 또 가격이 저렴해요. 사실 여기 안 나왔지만 가격도 상당히 저렴합니다. 근데 여기는 특징이니까 기계적인 면을 얘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기름 같은 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화재에 안전하다. 그 다음에 진상이든 지상이든 위상이죠. 위상이 곧 주파수니까 주파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차단 시 얘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음이 특히 중요한 거 이거 꼭 써야 돼요. 동작 시 이상진이 발생한다. 이게 서지죠. 개폐 서지. 그래서 개폐 서지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꼭 써야 돼요. 그래서 개폐 서지가 발생한다. 꼭 알아두셔야 되고 수명이 갈고 주파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아마 여러분들 필기 공부할 때 대부분 요거하고 요거 그 다음에 요거를 아마 많이 배웠을 거예요. 필기할 때. 근데 그거를 이제 끌고 와야 돼요. 그러면 아마 기억을 잘 하기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 제가 볼 때 이게 6점짜리니까 내가 볼 때 한두 개 정도 쓰면은 반타작은 하지 않을까. 이게 처음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뭐랄까 맞춰라. 왜냐면 간연도는 어차피 새로운 문제를 다 맞출 수가 없으니까. 자, 8번. 요거는 이제 간연도에서 3번, 4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별표시 3.5개에서 4개 드릴게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설명해드리게 되면 이제 두 군데에서 들어와요. 그죠? 두 군데에서. 그래서 F1 사고 났고 F2, 여기 F2.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간연도에는 F1, F2만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F3, F4까지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F4, 그 다음에 여기 F3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굳이 F3, F4는 안 물어봤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주부와 후비 보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주보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머릿속에 여기가 고장이 나면 이쪽에 걸린 놈들이 주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비란 말이 나오면 얘가 못 잡으면 위쪽이냐 아래쪽이냐 이걸 생각할 거야. 만약에 사고가 났어. 얘가 못 잡으면 후비가 얘가 되는 거 아닙니다. 후비란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 꼭 한전 쪽을 생각해야 돼요. 한전 방향. 그래서 후비란 말이 나오면 간연대 이제 후비란 말이 두세 개가 나와요. 파워퓨즈에도 이제 후비 보호 목적이 있어요. 사고 파급 방지. 그래서 후비란 말이 나오면 반드시 어디가 기준이다? 한전 쪽이 기준이야. 한전 쪽. 그래서 만약에 얘네들이 못 잡으면 후비가 누가 되는 거야? 얘네들이 되는 거야. 여기 사고 났어요? 여기? 그쵸? 얘네들이 못 잡으면 얘네들이 후비가 되는 거야. 이쪽이 한전 쪽이니까. 그거만 알면 문제 푸는 거 전혀 어렵지 않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F1이 사고 났어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F1이 사고 나면 주보가 누구야? OC1, 12원. 그리고 OC2, CBT가 주보가 되는 거예요. 그 후비 보호는 누가 되느냐? 요 새끼 되는 거죠, 요 새끼. OC12, OC12 플러스 12원투, 그리고 OC13 플러스 12원쓰리가 후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F2 사고 났어요? F2 사고 나면 이게 가만히 보면 여기에 요놈이 비율차동 계정기죠. 그쵸? 비율차동 계정기는 내부 고장 검출하냐?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 안에서 내부 고장이 사고가 나면 여기 전류가 I1이라고 여기 들어오는 게 여기 I1이라고 합시다. 여기 들어오는 게 I1이에요. 이렇게. 여기 들어오는 게 스몰 I1. 또 여기서 들어온 전류가 스몰 I2라고 하자고. 그러면 요 I1과 I2의 전류에 차 갖고 얘가 동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에가 전류가 클 수 있고 아래가 전류가 클 수 있어. 그래서 이제 비율차단기 흐르는 동작 전류는 우리가 어떻게 배웠어요? I2 빼기
I1은 0이 아니다. 사고 났을 때. 이 말은 뭐야? I2 쪽, 보통 사고 나면 아래쪽이 커지죠. 그래서 I2 빼기 I1이랑 여기 전류가, 이 전류와 여기 전류와 여기 이 전류 빼기 이 전류에 차가 생기면 얘가 동작한다는 거잖아. 그럼 2차 측의 전류가 크다는 거잖아. 그치? 큰 놈 빼기 작은 놈이니까. 사고 났지. 근데 여기도 커질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전류가 흐를 수도 있고 여기 전류가 흐르니까 둘 중에 큰 놈의 전류가 흐른다는 거지. 그래서 원래는 이거를 I1 빼기 I2를 써도 답이 된다는 거예요. 둘 다. 둘 다. 예. 그래서 일단은 F2 사고 나면 얘네들이 주보가 되는 거예요. 이 앞쪽이나 뒤쪽에서. 그리고 얘네들이 못 잡으면 얘가 주가 되는 거고 얘네들이 못 잡으면 요 놈이 후비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과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볼게요. 자, F1 사고 나서 OC1 뭐 12원, and OC2 12투고, 12원이고, 이제 후비보 볼게요. 요거 볼까요? F1 사고 났어요? F1 사고 나면은 12원, OC1, 12투, OC2가 되죠? 그래서 여기는, OC2, 12투가 되겠네. 그죠? OC2, 12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후비보는 이제 아까 되겠지만은, 자, 누가 되는 거예요? OC1 to 12원트. OC13, 12원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OC13 플러스 12원스. 그 다음에 AND OC12 플러스 12원투가 되는 거죠. 맞죠? 여기 OC12, 12원투, OC13, 12원쓰리. 자, 이제 F2 사고 났어요. F2. F2 사고 날 때는 F2가 요거라 그랬죠. 요거. F2는 요 사고예요, 요 사고. 요 사고. 그래서 위에가 12원쓰리, OC3, RDF1, OC4, 12포니까 여기다가 제가 쓸게요. RDF1 플러스 OC3, CB3 and 그죠? 그러니까 OC3하고 CB3가 위에죠. 또는 아래쪽. 다시 RDF1 플러스 OC4 플러스 12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위쪽에 전류가 커지면 얘, 또는 아래쪽에 전류가 커지면 얘가 동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얘가 F2가 못 잡으면 그 위에 거, 여기 보면 여기 주보가 후보가 되는 거죠. OC1, 12원, and OC2, 12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볼게요. 2번은 당구장 표시한 부분. 여기서 당구장이 어떤 거냐면, 요놈 얘기예요, 요놈. 보이시나요? 이렇게, 예. 요 부분을 좀 확대한 거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다시 오게 되면, 여기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나타냅니다. 1번부터 4번까지의 명칭을 쓰고, 바로 그 말씀드릴게요. 1번이 뭐예요? 차단기죠? 그래서 1번은 뭐 교류 차단기 이렇게 쓰면 되죠. 교류 차단기. 차단기 써도 되고, 또 교류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교류 차단기. 그 다음에 2번은 뭐죠? 변류기죠. 3번은 계기형 변압기고요. 4번은 CT 뒤에 있는 거죠. 그래서 OCR이니까 과전류 계전기죠. OCR 쓸게요. 저는 편하게. 과전류 계전기. 5번, 6번, 7번을 검출류 판정부 동작부 안에 나눠 표현하시오. 그럼 여기에 보면 자, 5번 앞에 뭐가 있어요? 차단기만 들어가 있잖아. 그죠?
차단기는 뭐야? 판정하는 게 아니죠. OCR 계정기가 맞다라고 판정하면 그냥 동작하는 거야. 그래서 5번은 무슨 부예요? 그냥 동작부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7번이에요. 7번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OCR 계정기가 있잖아. 그럼 과전류가 들어오면 OCR이 과전류 계정이잖아. 그럼 과전류가 들어오면 얘가 동작을 하죠. 과전류라고 판정하잖아. 아니, 판정부가 되는 거예요. CT는 뭐야? 전류를 변류해서 보내주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부에 얘는? 당연히 검출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답을 표기하면 답이 된다. 자, 그래서 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아까 했던 거고, 3번은 뭐냐면, F2와 사고와 관련해서 도면을 완성하시오. 검출로 판정 동작부에 이쪽이죠, 이쪽. 이쪽이 아니라 아까 비율차등 계정기. 거기에 도면을, 여기서 보면 건출부 판정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검출부, CT죠. 판정부 동작부의 도면을 완성하시오. 그러니까 동작부, 판정부, 검출부에 대해서 완성하시라고 했으니까 제가 이제 그림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여기 보면 그림이 완벽하게 안 돼 있어요. 그죠? 여기가 비율차등, 원래 비율차등가 레티오 디프런트 릴레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림이 완벽하게 안 돼. 이 그림을 완성하시오라는 뜻입니다. 여기를. 자, 근데 요거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기존의 책들은 어떻게 답을 달았냐면 그냥 이렇게 답을 달았어요. 이렇게. 즉 CT하고 OCR 계정, CT 2차 측에 있는 OCR 계정기하고 비율 차동 계정기를 그냥 같이 써버렸어요. 근데 과연 이게 맞냐 이거죠. 응? 이게 맞냐 이거죠. 아니, CT를 겸용한다? 또 OCR 2차 측에 비율 차동기를 또 건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그 전태에 물어보지 마시고, 주변에 한전이나 발전소에 계신 분들이 있어요. 거기 비율차등 계정이 많이 쓰거든요. 발전소나 한전 쪽에 계신 분들은. 일반 수용되는 용량, 원래 비율차등 계정기는 5,000kV 이상 내부 고장인데 경보장치 10,000kV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00kV 이상 되는 수용가가 없단 말이에요. 웬만하면. 그래서 발전소나 한전에 계신 분들한테 여쭤보세요. 여쭤보면 비율차등 계정기가 OCR 2차 측에 따로 거는지 같이 거는지 절대 아닙니다. 같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답을 내게 되냐면 같이 못 쓰기 때문에 이렇게. 자, 일단은 OC3하고 OC4는 그대로 냅둬야 됩니다. 그쵸? 그리고 이 RDF 계전기를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같이 쓰면 안 돼. 그래서 CT를 따로 연결해야 돼요. CT를 따로 연결을 해야 RDF가 오동작을 안 하죠. OCR 2차 측이 이렇게 걸게 되면 OCR 자체에도 여러분들 저항값이 있어 없어? 있죠. 그 저항값에 의해서 전류값이 변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별도로 CT를 달아야 돼요. 단지 달 때 얘는 차단기 1차 측에 달아야 돼요. 1차 측. 얘는 2차 측에 달려야 돼. CT. 요거만 주의하시면 돼요.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야. 얘는 위, 얘는 아래. 양 사이드에 이렇게 달려야 돼. 호환성 때문에. 예? 호환성 때문에 얘는 차단기 1차 측. 개폐 써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얘는 1차 측에 2차 측에 걸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별도로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태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다신 교재가 있으면 이렇게 답을 단 교재가 있으면 이분 저자한테 직접 여쭤보세요. 이런 경우가 있나?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저는 분명히 이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1차와 2차 이런 경우 있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CT, 비율차등기 도면을 한번 다 봐봐요. 간연도에. 다 이렇게 걸었지. 이렇게 경우는 없어요. 그 흔히들 이런 걸 뭐 공단답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이 안 될 때 공단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요.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자가용 발전 설비. 여러분들 자가용 발전 설비 발전기죠. 그래서 발전기에 들어가는 계전기 써라. 5가지 정도 써야 되는데 여러분들 가장 만만한 게 이제 여러분들 발전기도 전압을 생산하니까 과전압 계전기 들어가야 되고 과부하 걸리면 안 되죠. 과전류 계전기 들어가야 되고 정전되면 동작하니까 또 전압이 부족하면 동작하는 부족전압 계전기. 그다음에 지락 사고 나면 지락 과전류 계전기. 뭐 DGR 방향성 DGR도 써도 돼요. DGR. 이거 대신 DGR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발전기 용량이 10,000kV 이상이다. 그러면 사실 이 비율 차등 계전기는 우리 법령에 뭐라고 되냐면 발전기 용량 내부 고장 10,000kV 이상일 때 그러니까 발전기가 10,000짜리 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도 법에는 있어요. 용량 한계 없으니까 이렇게 5가지를 써주시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전에는 이게 바뀌었죠. 수용가의 경우에 전압 강화 표다. 이 표를 아예 바꿨어요. 제가 이제 KC 규정에 따라서 문항을 아예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제 60m 이내 기억나시죠? 60m 이내 2% 3% 60을 넘고 120, 120 넘고 200, 250 초과 이렇게 몇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기억나세요? 그래서 2% 3% 기준에서 2% 저압, 3% 고압, 물 받는 경우 그게 있었고 또는 표에서 주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60을 넘고 120m 이하 기억나시죠? 그걸 제가 없애버렸습니다.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여기 보면 조명이 있고 기타 부하가 있어요.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조명부 그러니까 이게 조명 기타 부하가 뭐예요? 동력부하 등등을 얘기하는 거죠. 동력부하, 뭐 냉방부하 다 포함. 그러니까 조명 뺀 나머지 사실 기타 부하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저압으로 받는 경우 이거는 이제 220을 한전에 받는 경우 고압으로 받는 경우 이건 이제 전기실이라든가 변전실이 우리 지하에 있는 경우 변압기에 별도로 이제 받는 경우 이런 경우죠. 이럴 때는 얼마? 얘가 3%, 얘가 얼마? 5%. 3, 5 이렇게 오셔야 돼요. 저압 무슨 경우? 3, 5. 3보다 얘가 2가 더 크니 얘도 2가 더 커. 얼마? 5, 8. 그래서 3, 5, 5. 죄송합니다. 6이죠. 6.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 빨리 지울게요. 그래서 3, 5, 6, 8입니다. 6, 8.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하고 2% 차이죠? 마이너스 얘도 얼마야? 2죠. 또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 3의 2배가 얼마예요? 6이죠? 3의 2배가 6이고 플러스 2 플러스 2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테이블 스펙에서 테이프 전송 굵기 할 때 따질 때 전압가가 들어가죠? 전압가가 들어갈 때 반드시 3, 5, 6, 8 요걸 결정을 해야 돼요. 저압으로 수련하냐 고압으로 수련하냐 그거 2가지만 기준에서 반드시 암기해 놓으시고 요거는 제가 이제 요거 별표 요거 원래 사실은 딱 한 문항이 요번에 나왔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다른 쪽 테이블 스펙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전송 굵기 할 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별을 제가 5개 드리겠습니다. 꼭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자, 10번. 접지장을 구하고자 하는데 이거 많이 나왔죠. 그래서 별 5개를 드릴게요. 이제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합니다. 접지장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계측이 사실 2가지가 있어요. 콜라시 브리지가 있고 접지 저항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스테서기 또는 접지장기 같은 말이죠. 만약에 브리지로 대답하라 그럼 뭐라고요? 콜라시 브리지. 콜라시 브리지. 이렇게 대답하셔도 되고요. 콜라시 브리지. 그 다음에 접지장 측정 방법. 만약에 접지장 측정 방법은 뭐냐면 여기 보면 콜라시 브리지 3극 접지장 측정 방법이다 이렇게. 그래서 원래 기본 접지극에다가 보조 접지극을 2개 이렇게 박잖아요. 극이 몇 개? 3개죠? 그래서 3극 접지장 측정법 이렇게만 써도 돼요. 물론 콜라시 브리지법에 의한 이런 말 썼는데 이건 써도 안 써도 되고 중요한 거는 3극 접지장 측정법. 그 다음에 그림과 같이 접지장을 보라. 그래서 접지장 구할 때 하나만 물어봤어요. 그래서 R2라고 할까요? R2는 일단 보조가 2개고 주접지가 하나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항상 얘기지만 지금 얘가 주접지잖아. 얘하고 연결된 거, 얘하고 얘 연결된 거 무조건 뭐야? 도하라고 그랬죠? 지금 얘 값이 얼마로 부르는 거잖아. 그러면 얘와 관계된 건 무조건 도하고 얘랑 관계 없는 건 무조건 뭐하라? 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REP, REC.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86하고 92는 도하고, 연결 도하고
지금 얘하고 얘 정의 값이 R, PC는 얼마야? 160이죠? 그건 빼주란 얘기야. 그러면 답이 나온다. 95m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넘어갔네요. 요번에 설비 불평률입니다. 설비 불평률인데 요것도 제가 별 5개를 드릴게요. 쌍팔년대는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단상 3선식하고 불평형률은 둘 중에 하나 매번 왔다 갔다 나왔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불평 나왔는데 간연도가 워낙 많은 문제이기 때문에 별 5개를 드립니다. 자, 삼상 3선식이라 그랬어요. 약간 변형을 했는데 H는 전열이고 M은 못한데 0.8이다. 얘는 영률이 1이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불평형률을 구하라 먼저 됐어요. 근데 여기 끝까지 이렇게 물론 여기와 여기에 단선되어 있는데 요거 따로 물어봤죠. P점과 Q점에 단선이 되었다는 건 불평을 몇 프로 되겠는가 라고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얘는 단선이 안 된 걸로 계산한다. 얘는 단선된 걸로 계산하고 그 다음에 삼상 3선식은 불평률 몇 프로예요? 그러니까 물어본 거죠. 30%가 있고 40%가 있는데 삼상 3선식은 30%를 넘지 마라. 또 30% 이하 이렇게 쓰면 되고 단상 3선식이 얼마죠? 40%죠. 지금 30%. 그림에서 불평형률은 몇 프로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항상 얘기하는 총설비 용량이죠. 여기가. 총설비 용량인데 반드시 중요한 게 뭐냐면 피상값이 기준이죠. 피상값. 그죠? 그래서 VA든 KVA든 피상값이고 요걸 3분의 1로 나눠주고 여기는 단상 부하의 최대 빼기 최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자 AB 요거 하나 AB 요거 하나 모타 여기 하나 그래서 AB 사이는 3개 걸려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BC는 요거가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A하고 C 요거 여기 2개가 있네. 그죠? 그러면 제일 큰 놈에서 여기 총설비는 무조건 다 둬야 되고 단지 이제 여기 가만히 조심할 게 뭐냐면 모타가 0.5, 1 2개밖에 없네요. 근데 영률이 0.8이니까 얘네들은 영률 나눠야 되겠죠? 얘는 0.8 얘도 0.8 나눠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총설비 용량에다가 한번 쓸까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시간 많이 걸리니까 빨간 거 다 더하고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파란 거 다 더하고 그 다음에 노란 거 다 더할게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3분의 1 나눠야 되겠죠. 단지 노란 거 할 때 조이점이 뭐냐면 전동기 할 때 영률을 무조건 나눠야 된다는 거. 그러면 최대가 얼마가 최대죠? 더해야 되니까 제가 다 보고 얘기할게요. 여기 보면 여기 밑에 다 더한 거고요. 다 더한 거고 제일 큰 게 요 놈이네. 그죠? 3 더하기 1.5 0.8인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거죠? 3 더하기 1이니까 아마 이거 같아요. 빨간 거 그죠? 빨간 거 3, 2, 3, 0.5 아니네요. 3, 1.5, 0.8이네. 요 놈이네, 요 놈. 파란 거네, 파란 거. 3, 1.5, 0.8. 더해보니까, 요거 더하면 얼마? 나오고, 요게 파란 게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노란 게 제일 적죠. 3하고 1. 그래서, 3하고 1이 제일 적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총 설비 용량 다 더하는데, 여기 0.8 나누기가 뭐죠? 전동기죠. 전동기를 반드시 나누라. 그 다음에, 여기 0.8 나눠서 빼기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온다. 34.15, 30%를 넘었네요. 설비 분량입니다. 자, 이번에는 뭐냐면 뭐라고 했냐면 P점과 Q점이 단선됐을 때 그럼 이걸 지워야 돼요. P점과 Q점이 단선됐을 때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전류가 지금 요 놈에서 전류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얘는 전류가 안 돼. 얘는 죽은 거죠, 그러면. 그렇죠? 얘는 이렇게 가는 거고.
그 얘도 원래 이렇게 와서 짬바에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얘가 죽었죠. 그럼 얘 죽은 거죠. 얘는 일로 오고 일로 가고 얘도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요 두 놈만 죽으면 되네. 그렇죠.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두 놈만. 그리고 최소에서 최대 빼주면 되겠죠. 최소 빼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최대가 되는 거예요? 바로 앞에 설 때는 요게 최대가 되는 거고 요게 빨간 걸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게 최소가 될 겁니다. 이렇게. 어차피 3 더하기 1에서 1이 죽어버렸죠? 그래서 1이 죽어버렸고 0.8이 죽어버렸죠? 요거 두 놈이 죽어버렸잖아. 여기도 얘가 죽은 거죠. 그래서 요게 최대가 되는 거고 얘가 최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 60%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면 요것도 어려운 게 없고요. 12번은 이제 주 교수님이 강의할 거고요. 자, 13번. 탄광발전 장단점. 이거는 여러분들 간연대에서 2번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별 2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게 외울 때도요. 여러분들 이럴 때 항상 주의 있게 뭐냐면 포인트만 외워야 돼요. 포인트. 자, 먼저 장점 무인화. 사람이 없어도 돼요. 그 다음에 유지보수. 그 다음에 반영구적. 수명. 이렇게 돼 있죠. 수명. 오래 쓴다. 그 다음에 자원이 반영구적 계속 공급된다. 약간 표현식이 다를 수가 있어요. 유지보수, 무인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단점을 보게 되면 단점 2가지인데 여기 너무 길어요. 그죠? 그래서 면적당에 대한 에너지 밀도가 낮다. 그 다음에 설치하려면 설치 면적, 설치 비용, 발전 단가. 하나, 둘, 셋, 넷. 벌써 4가지 쓸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울 때 항상 키포인트 위주로 외워라. 다 외우지 말고. 여기 4가지 중에,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 2가지 쓰였으니까, 설치 면적이 크다. 이렇게만 써도 돼요. 또는 설치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맞아요. 그 다음에 환경적인 면도 있죠. 환경적인 면. 그러나 그것까지 쓸 필요 없죠. 요거만 쓰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키포인트 외우시면 되고요. 자, 이제 14번. 부하의 역률이다. 이건 제가 이거는 제가 몇 개? 5개 다 드릴게요. 워낙 이제 간연들이 많이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콘덴서는 역률 개선에 대한 사항으로서 1번. 원리를 간단히 설명하라 했습니다. 너무 길어요. 그래서 원래 콘덴서 병렬, 직렬. 병렬이죠. 그래서 병렬 콘덴서 설치하자. 중요한 건 진상 전류를 흘려서. 진상과 지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상 전류 흘림으로써 무효 전력을 감소하여 역률을 개선한다. 중요한 건 진상 전류에 의한 무효 전력. 또 다른 말로 진상 무효 전력을 공급하여. 비슷해요. 역률을 개선한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무효 전력도 진상 무효 전력이니까 보통 이제 무효 전력이 작아지겠죠. 아니면 진상 전류 흘려서 무효 전력이 감소하여 역률을 개선한다. 오케이? 또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체를 최대한 작게 해서 역률을 개선한다.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의미는 다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진상 무효 전력 또는 진상 전류에 의한 무효 전력 감소. 다 같은 말입니다. 그 중에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 병렬로 설치하 이런 말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포인트. 그러니까 포인트가 딱 이으면 돼요. 그 다음에 역률이 저하는 경우 보통 역률이 몇 프로 이상? 90% 이하. 90% 이하 같은 우리 저하되는 경우 손에 2가지만 쓰시오. 2개만 쓰면 돼요. 우리가 손실이 커진다. 전압강화 작아진다. 설비 이용률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전기요금이 증가한다. 이 중에 2개만 쓰면 됩니다. 근데 손에 2가지만 쓰시오인데 만약에 이제 가장 큰 손해인데 그것까지만 알아주십시오. 이거 제가 또 다른 걸 하려고 하는데 4개 다 외워야 되고 계시죠. 간연도에는 4개 다 나오고 반대로 이렇게 나온 경우도 있죠. 90% 이상이 됐을 때 90% 이상이 됐을 때 효과 4가지를 쓰시오. 이거 반대로 쓰면 돼. 손실 작아진다. 전압강화 작아진다. 전기 요금이 감소한다. 역률 이용률이 설비 이용률이야. 죄송합니다. 역률이 아니라 설비 이용률 또는 내가 사용하는 유효 전력이 증가한다. 이렇게 쓰면 요건 반대로 쓸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어느 공장의 전력이 30, 역률 60에서 90일 때 콘덴서는 몇 kV가 필요한가? 쉽죠? 그래서 P가 얼마? 30.
코사인 세타 0.65,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0.9. 여기 사인 세타 1, 루트 시고 제곱. 사인 세타 1 마이너스 0.9의 제곱 하게 되면 20.54. 이런 거 워낙 쉽기 때문에, 공식 한번 쓰게 되면 얘가 P가 되고, 얘가 탄젠트 세타 1 빼기 탄젠트 세타 2가 되잖아요. 그 탄젠트는 뭐예요? 코사인 세타의 사인 세타 이렇게 구하잖아요. 그죠? 사인 세타 어떻게 구하죠? 1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이다. 이렇게 구하잖아요. 그죠? 집어넣으면 나온다. 자, 15번. 이것도 간연도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나왔네요. 별 제가 3개 드릴게요. 그림은 삼상이다. 무릎에 답하시오. 한 가닥의 저항, 일선당 저항, 한 가닥의 저항은 어차피 우리는 삼상 삼선식은 항상 일선당 기준이에요. 구하라. 나 근데 보통 이제 전력 손실은 어떻게 구하죠? 삼상이니까 3i 제곱 r. 단상은 2i 제곱 r이잖아요. 지금은 삼상이니까 이걸로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급전선에 여기에 흐르는 급전선 나는 몰라. 피더선이래. 피더선. 근데 시험에 이런 것도 나왔어요. 선로 도중에 부하를 접속할 수 없는 선을 뭐라 그래요? 할 수 없는 선. 없는 선로는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선로 도중에 부하를 접속할 수 없는 선로는 이렇게 물어요. 배전선로, 송전선로, 급전선 또는 급전선로, 뭐 분기선, 간선. 어떤 거 답이야? 급전선이죠. 급전선로 또는 급전선.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4점짜리로 있었다. 여기는 부하 연결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보면 10A, 20A, 20A인데 역률이 다 다르죠. 그 문제 여러분들 항상 하지만 비상전류 구할 때 유효전류와 무효전류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전류는 만약에 i에다가 코사인 세타 플러스 j2의 i 사인 세타 이렇게 구하잖아요. 그래서 유효전류 얘가 무효전류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효전류와 무효전류를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여기는 10A입니다. 근데 역률이 0.1이네요. 그럼 사인 세타가 0이죠.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10A가 되는 거고 20A인데 0.8이죠. 그럼 사인 세타 0.6이죠. 근데 지상이라 그랬어요. 지상. 얘는 20A, 코사인 세타 3가 세 번째니까 0.9. 그러면 이제 10 더하기 되는 거죠. 20인데 코사인 세타 0.8, 사인 세타 0.6인데 얘가 지상이잖아. 지상일 때 여기 뭐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온다는 거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더하기. 얘도 20이죠. 20에다 0.9. 그럼 여기 사인 세타 어떻게 하죠? 여기 0.436이 나온 게 뭐죠? 1-0.9에 제곱하면 나오죠. 사인 세타가. 그래서 나오고 그럼 여긴 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실수값. 이렇게 요건 실수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실순, 실수, 허순, 허수를 묶으면 이렇게 나오죠. 나오고 또 절대값. 요거 어떻게 나왔죠? 44에다가 제곱에 플러스 20.717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게 바로 48.63이 나온다. 그래서 절대값 표현하면 되고요. 그래서 유효전류와 무효전류를 다 계산해서 해야 된다. 무효전류, 유효전류 이용해서. 자, 그다음에 15번은 뭐냐면 15번에 이제 2번은 손실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손실이면 여기 다 세 개를 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한 다음에 급전도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손실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자, 먼저 급전성 요거 지울게요. 이렇게 지울게요. 지울게요. 급전선을 보게 되면 3i제곱 아니니까 여기 아까 3i제곱에서 아까 전류가 얼마? 48.63이죠? 여기 흐르는 게 여기 1번에서 구했잖아요. 그래서 48.63에다가 여기 3.6kg인데 저항값이 뭐라 그랬죠? 킬로미터당 0.5라 했잖아. 그래서 3.6에다 0.5를 곱하면 되죠. 그러면 이게 R 값이 되는 거죠. 에다 플러스
요번에 여기 요점에는 3i 제곱인데 i가 얼마예요? 10A잖아요. 그래서 R 1kg고 0.5 여기 R이죠. 그리고 요점 3i 제곱 R 3 곱하기 전류가 얼마? 20 B에서 C까지 그 다음에 R 0.5에다가 2kg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승은 뭐냐면 킬로와트로 계산하니까 그래서 14.12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은 이렇게 계산한다. 왜냐하면 근데 왜 여러분들 우리 계산할 때 분명히 손실은 I제곱 R로 계산한다 했잖아요. 단위가 이제 얘가 킬로와트란 말이에요. 그럼 얘가 유효 전력이죠? 이 자체가. 그래서 보통 전력 손실은 유효 전력에서 R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킬로와트 계산할 때는 손실을 계산할 때 R만 적용합니다. R만 적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리액턴스는 그래서 안 준 거죠? 그래서 저항값만 준 겁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간연도에서 이거 3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16번. 다음에 무릎에 보고 납부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은 이제 결선을 하라고 했는데, 미완성 도면을 보고 답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러면 개통을 완성하시오라고 되어 있고, 완성하고 올까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리세요. 생각보다. 완성하겠습니다. 여기 PT니까, 이렇게 와야 되고, 이렇게 와야 되고, 이렇게 와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요 놈은 PL램프니까, PL램프가 우리 전원 유무등이잖아요. 전원 표시등. 여기서 이렇게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CT가 오네요. CT 요거. 이렇게 와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이렇게. 요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야 되고 얘도 뭐 어차피 접지되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뭐 이렇게 해서 상관없습니다. 접지가 되어 있으니까. 묶어서 여기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죠. 요거 이렇게 접지 표기가 되고요. 아니면 여기다가 그냥 연결시켜도 돼요. 어차피 접지 여기 되어 있으니까. 자, 그다음에 여기 요거는 이제 각상이 하나씩이니까 여기 상만 바꿔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여기 델타잖아요, 델타. 그러면 이제 RST니까, 여기 뭐, T 이상, RST니까, 여기 R 이상 거죠? 델타는 여러분들 어떻게 그리죠?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연결하면 되잖아요. 이게 델타잖아요. 그죠? 2차 측도 마찬가지. 2차 측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면 되잖아요. 델타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 같이 보고 할게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자, 여기는 그대로 그리면 되죠. 접지 같이 왔죠? 여기서도. 이렇게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돼 있고, 여기 보면, 나가고. 결국, 여기도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그림상 약간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해서, 여기 R상, 그 다음에 요걸 여기서 S상, 여기서 T상 이렇게 나가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나가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나가도. 그래서 RST고 그 다음에 여기 1차 측. 1차 측을 보게 되면 자 R상에서 왔죠? 당연히 R상에 와야 되겠죠. R상에서 왔고 그 다음에 S상. S상에서 왔고 그 다음에 T상에 와야 되죠. 왜냐면 여기 실수할 게 뭐냐면 RST가 반대로 돼 있잖아요. RST가 반대로 돼 있잖아.
그러면 여기 RST. 그래, 여기 RST가 될 거 아니야. 그지? 만약에 여기를 T상에서 따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T상에 따면 얘가 T상이면 얘가 T상이 되겠죠. 근데 지금 얘가 R상 줬으니까 얘는 R상에 따라는 얘기야. R상에 대한 1차, 2차 측. S상에 대한 1차와 2차. T상에 1차와 2차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요거 조심해 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묶을 때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죠? 여기 R상, S상, 여기 T상이잖아요. 이렇게. 그럼 요거 이렇게 아까 했지만 이렇게 연결, 이렇게 연결, 이렇게 연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고. 그럼 얘하고 그래서 이렇게 연결했는데 물론 여기서 이렇게 연결해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서 이렇게 연결해도 돼요. 이렇게 연결해도 되고 연결 많은 거 보이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요 놈이랑 요 놈이랑 이렇게 연결했죠. 그죠? 그게 요거죠. 주의할 거는 RST가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얘가 R상에 요 새끼가 S상에 요게 T상에 걸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일단 지우고요. 그랬으니까 지울게 이제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주의할 게 뭐냐면 여러분들 델타 결선도 무슨 결선? 델타 결선도 혼축 방정 접지해야 돼요. 중성전 접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합직 한 단자. 그래서 반드시 2차 측 여기도 2차 측 어떻게 했어요? 접지했잖아요. 원래 이게 옛날에 뭐예요? 이종 접지였죠. 지금은 중성점 접지 또는 혼축 방정 접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그래서 보통 델타 결선을 안 한다는 게 희한한 거야. 그래서 어때? 2차 측에는 접지를 안 한다. 비접지니까 델타 접지 안 한다는 게 접지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뭐야? 여기다 접지한다는 거 이렇게 요게 저합측 한 단지에 접지해야 돼요. 델타 결선도 Y뿐만 아니라 꼭 해줘야 됩니다. 저합측은. 근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지만 Y결선 2차 측이 델타 Y면 Y결선만 접지하는 것이 아니라 저합측 델타 결선도 변압기 2차 측을 보호하기 위해서 옛날에 이종 접지, 지금은 혼촉 방종 접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 또는 중성 접지를 없으니까 중성점에서 중성 접지 하겠죠. 근데 없으니까 혼촉 방종 접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혼촉 방지판을 집어넣든가 여기다가 혼촉 방지판을 집어넣으면 접지할 필요가 없어요. 이 판 자체가 접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없기 때문에 혼촉 방지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접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수변전 말고 단답할 때도 이제 제가 또 수변전 할 때도 또 말씀을 또 드리는 거예요. 이제 또 드릴 거예요. 드렸었고 또. 그 다음에 주의사항이 뭐냐면 다 끝났어요. 일단 1번은 주의사항이 앞으로는 이제 RST가 없죠. 그래서 얘가 뭐예요? 이제 뭘 바뀌어요? 그렇죠. L1, L2, L3로 바뀔 가능성이 커요. 요것도 이제 그래서 L1, L2, L3를 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간여인데 아직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것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전, 운전 중에 별력 2차측 교체할 때 가장 먼저 조치 및 조치 2차측 단락하는 두 가지를 물어본 거죠. 어떻게 먼저 조치할 거고 또 그 이유가 뭐냐. 그래서 2차측을 단락하죠. 그래서 조치 2차측을 개방하면 별력 고압이기 때문에 별력에 조립하게 된다. 그러니까 간단히 쓸게요. 요거는 줄여서 여기 있네. 조치 2차측을 단락한다. 2차 단락.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개방을 하면 뭐 해야 돼? 개방하면 과전이 발생한다. 요거 쓰면 돼요. 그래서 2차 개방하면 개방 시 과전압 발생. 이렇게 간단하게 쓰면 돼요. 여기 요거만 들어갑니다. 여기 포인트 갑니다. 다 외우지 말고. 그 다음에 달루기 대신 보통 이니크 쓰는 게 뭐예요? 요즘에 용량이 작은 ASS 많이 쓰죠? 그래서 자동고장 구분 개폐기 AS. 그 다음에 진공 차단기하고 몰리베나키 살 때 이게 보통 뭐죠? 서집스기죠? 그래서 서집스키는 이제 어디? 진공 차단기 2차 측과 변압기 1차 측 사이. 그래서 V12와 몰디베나키 사이에 설치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구체적으로 쓰시오라고 하면 상황이 달라지죠. 설치 위치 물어보고 구체적으로 쓰게 되면 구체적이란 말이 나오면 어떻게 써야 된다? 진공 차단기 2차 측과 몰드 변압기 1차 측 사이에 설치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볼 때는 그렇게 써야 돼요. 지금 위치가 관계되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되고. 네,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 간연도에 2번 나오고 두 번째. 그래서 제가 이건 별 2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쪽 문제 보기 요 2, 3, 4번은 단답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한 번 나왔고 별 제가 볼 때는 요쪽만 보면 별 한 3, 4개 주고 싶은데
간연도에 담다 형태 많이 나왔다. 자, 벌써 끝났네, 이제.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사항은 뭐냐면, 요거. 여기 아마 실수가 가장 좋은 게, 여기 RST니까, 요 변압기는 R상에, 요건 S상에, 요거 T상에 연결된다. 그것만 주의하고, 2차 측에 반드시 뭐 해야 돼? 접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요건 뭐예요? 요거 외함 접지죠? 외함 접지. 이렇게 외함에다 연결해서 이쪽에다 같이 차단기와 같이 이렇게 접지했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2019년 전기기사 1회 실기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